뉴욕 증시는 나스닥만 소폭 상승한 채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미국의 4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시장의 기대를 뒤엎고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최근 부각된 주택시장 바닥론을 훼손시켰습니다. 다우는 8,500선을 밑돌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향상과 배기가스 억제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6년까지 자동차 평균 연비를 리터당 15km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지금보다 3분의 1가량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최근 몇 달간 글로벌 신용시장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도 줄었다며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부정적 등급 전망은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잉 유동성이 늘고 있지만 통화가 돌지 않아 전체 단기 부동 자금이 많지 않다면서 올해는 유동성 회수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주식시장이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을 뿐 다우는 소폭 밀리면서 8,500선을 하회했는데요. 기대했던 주택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이 역시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주요 3개 은행이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 자금을 일부 조기 상환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우가 혼조세를 보였군요. 일종 흐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다우지수 이제 약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장중 방향성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났었지만 결국 장막판에 차익 매물들이 출현하면서 저가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전 고점 부근까지 돌파하려는 듯한 모습 또한 보여주면서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하락한 8,474.85포인트에 그 이제 나스닥 지수만 유일하게 0.13% 상승한 1,734포인트대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주요 지표들이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 초반 구제금융에 대한 상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었습니다. 예,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 흐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8,474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20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시장은 좀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8,250포인트대 내 부근의 20일 이평선과 8,580포인트대 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쪽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요. 네. 다우지수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요 주택 지표들이 악재로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계속적인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지만 장막판 차익 매물들이 출현하면서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한때 다시 상승세로 조금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금 떨어지는 혼조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일단 기대했던 주택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젯밤 말고 그 전날 밤에는 사실 주택 지표 때문에 뉴욕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주택 지표가 다시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택 시장 바닥은 멀었다 하는 얘기도 다시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주택 지표에 따라서 울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이제 오늘 장 마감한 미국 장이 아닌 그 전일 장에서는 이제 주택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장 새벽에 장 마감했던 미국 지수는 결국 주택 지표들이 시장에 대해서 악재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지금 봤을 때 호재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래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우려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4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연율로 45만 8천 채로 전월 대비 12.8% 감소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59년도에 집계 이래로 가장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또한 이제 주택 건설의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건수 또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전월 대비 3.3% 감소한 49만 4천 채를 기록하면서 주택 건설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에 대한 TARP, 즉 이제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에 조기 상환할 것이라는 3대 은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장 초반 강세장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아멕스 등이 이제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부실자산 구제 계획의 자금을 이제 조기 상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서 정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지수는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 지표들, 홈디포 주택 지표들이 악재로 나오면서 주택 건설업체의 최고 기업인 홈디포 같은 경우는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면서 5% 가까운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 이러한 악재들이 나왔었지만 나스닥 기술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휴렉패커드가 해계년도 2분기의 순이익이 17억 2천만 달러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예상치와 부합한다는 게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상 매출액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나스닥 지수 상승보다는 약세로 다시금 또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주 쪽, 또 기술주 흐름, 주택 관련 지표들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전날 나왔었던 5월 주택 체감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았는데 4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그 주요 3대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 자금을 조기 상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하루 이틀 나왔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예.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상환을 위해서 중국의 홍콩에 상장돼 있는 보유 관련 주식들을 좀 매각을 함으로써 이제 조기 상환에 대한 기대감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후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다시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구제 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게 장 초반에 강세장으로 연출되는데 큰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 250억 달러,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100억 달러, 골드만삭스 또한 100억 달러의 조기 상환 부실자산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적용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AIG 건에서 나왔었던 이제 그 정부에서의 직접적인 금융권에 대한 간섭을 막기 위해서 조만간에 조기 상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제금융 이제 조기 상환은 금융시장의 안정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경우 은행권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이미지에 대한 쇄신 또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 또한 장 초반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장마판에 나왔던 이런 CNBC에서 나왔던 악재들이 시장에서의 하락세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먼저 다우지수와 다른 금융주들의 차트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는 전에 말씀드렸던 20일 이평선 내외 부근에서 결국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이 부분이 다우지수의 차트 움직임인데요. 네. 결국 이러한 움직임과 같이 맞물려서 골드만삭스 또한 20일 이평선인 이 부근에서 결국 다우지수의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타 다른 은행인 시티 같은 경우에도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를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시장은 계속적인 강세장으로 연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조기 상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다시금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우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견인하는 가장 지금 큰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건 금융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 깊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조기 상환 의사를 밝혔던 세 개 은행이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같이 조기 상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 주가만 한 2% 이상 오르는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난관이 좀 생긴 것도 같습니다. CNBC가요. 이제 미국의 구제자금 조기 상환을 정부가 까다롭게 할 것이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조기 상환에 대해서 미 정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 정부가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금 상환 의사를 밝힌 은행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밝혔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런 조기 상환이 조만간에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막연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차익 매물로 인해서 지수는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 및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상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인해서 골드만삭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 조기 상한은 조금 더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미 정부에서 보증하는 채권 형식이 아니라 무보증 채권 형식으로 조기 채권이 발행이 가능해야 되고, 이번 조기 상한 이후에도 자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감소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것들이 통과는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된 내용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에 40억 달러의 증자를 실시했었습니다. 지금 정부 보증 없이 4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 확충을 진행해오는 모습이었었고요. JP 모건 또한 25억 달러의 무보증 채권을 발행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50억 달러의 무보증 채권을 발행하면서 정부의 보증 없이도 채권은 발행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 조건보다는 시장에서의 지금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 정부에서는 이러한 몇 개의 은행사가 조기 상한을 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은행사들 또한 조기 상한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실 자산을 막기 위한 이런 구제금융 자체가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른 한두 군데의 은행만이 조기 상한을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한꺼번에 상한을 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상한으로 여부에 따라서 골드만삭스, JP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러한 대형 금융주들 또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계속 염두하시고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면밀히 포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몇몇 은행만 조기 상환을 성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그 미국 은행들이 모두 조기 상환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처음에 조기 상환을 표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조기 상환을 성공을 한 은행과 또 조기 상환을 표명을 해놓고 말씀하셨던 자체적인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어떤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말만 해놓고 결과적으로 이제 성취를 못할 경우에 또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앞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들은 이번 조기 상한을 통해서 신용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의 이제 신뢰성 그리고 신용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번 조기 상한이 되지 않는 기업들로 인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또 이번 신용카드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재차 부각되면서 금융주들의 지수가 급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계속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미 정부에서 몇 개의 은행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러한 조기 상한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런 조기 상한보다는 결국 같은 은행들끼리 묶어서 이러한 상한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시장의 은행주들의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 증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주택 지표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더라고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장 초반에 이러한 조기 상한 이야기들과 함께 이제 시차로 인한 상승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영국과 이제 여러 유럽 증시들 또한 이제 강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크게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CB 전무이사가 금융위기의 우려감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영국 정부에서도 영국 정부 보유를 하고 있는 은행주의 매각을 보류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다시금 또 재차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2.3%로 둔화되면서 2008년도 1월 이래 최저 수준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권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추가 급락보다는 이 시장 내에서의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독일은 또 5월에 경기 기대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독일이 2%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월 20일 수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년 봄이면 춘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습니다. 경제가 몸살을 앓고 냈었는데 이번에 좀 잠잠하게 넘어가는가 싶더니 화물연대 그리고 건설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 의견을 물었는데요. 그 결과 파업에 대한 지지 의견이 우세해서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어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민주노총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는 27일 서울대학로에서 조합원 2만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집회 뒤에는 서울 세종로와 청와대 인근 그리고 미국 대사관 일대에서 노숙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건설 노동자를 위한 실업대책 보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및 건설기계 수급 조절 등에 관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건설노조의 27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따라서 건설노조의 총파업은 첫날부터 대규모 물리적인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27일이면 딱 일주일 뒤 다음 주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 화물연대도 이미 총파업을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노조 총파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산하로 소속돼 있습니다. 양측 노조는 사실상 연대 파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인데요. 화물연대는 이미 지난 16일 날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대한통운 택배기사 해고자 78명의 원직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운송료 삭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건설노조까지 합세하게 되면 전국적인 물류 대란과 더불어서 건설 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상태인데요. 그중 상당수가 전국의 공공건설 사업장에 배정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건설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건설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정부의 이 같은 경기 부양 노력에도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돈 풀어놓고 효과 못 보는 그런 안 좋은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일단 정부는 사실상 민주노총의 교섭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교섭을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노총이 노동부가 아닌 청와대 교섭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민주노총이 그 6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6월 9일까지 정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교섭 요구가 사실상 어떤 교섭에 나서기 위한 어떤 대화의 제의라기보다는 네. 총파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민주노총의 협상에 응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6월 총파업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네. 관측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 자, 앞서서 건설노조라든가 화물연대 모두 지금 정부에 요구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고용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노동자는 무엇입니까? 네, 특수고용자란 덤프트럭 기사와 화물트럭 기사, 그리고 네. 대리운전 기사, 그리고 퀵서비스 배달원, 그 밖에도 또 텔레마케터와 학습지 교사, 간병인 등 이게 좀 다양한데요. 한마디로 현행법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있으면서도 마치 그 피고용 관계인 것처럼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용 관계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그다음에 노동조합법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되고요. 단체 교섭권도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예. 하지만 정부는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만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근로자로 보기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레민콩과 덤프트럭
그리고 화물트럭 기사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런 그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봐야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해 말에도 화물연대가 민주노총의 운수노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가 소속돼 있는 민주노총의 운수노조에 대해서도 레미콘과 덤프트럭 기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고용자라는 거는 개인 사업자도 아닌 것이 아직까지 근로자도 아닌 것이 사실은 지금 개인 사업자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사실 뭐 건설노조, 화물연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사실 민주노총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노선을 선회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이 신임 임성규 위원장을 지명한 이후에는요, 예. 좀 다소 유화적인 분위기를 제스처를 취했었습니다. 지난 28일 날 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예. 당시에도 임 위원장은 근로자들은 기업이 어려우면 자신의 생존권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더불어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총파업을 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강경투쟁 노선을 밝히고 말았는데요. 그 구체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5일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회장인 고 박종태 씨가 대한통운 대전지사 인근에서 목을 메고 자살한 채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박 씨는 대한통운과 해고 택배 사업자들 간의 분쟁에 개입해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화물연대는 박 씨의 자살을 계기로 특수고용자 문제를 좀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조합원 1만여 명이 박 씨를 애도하는 가두행진을 시도했었는데요. 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격렬한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깃대로 준비해온 대나무봉을 휘두르렀는데요. 이 예. 과정에서 일부 대나무봉이 쪼개지면서 마치 죽창처럼 그 끝이 뾰족하게 변형이 돼서요. 예. 이 죽창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사태와 관련된 32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민주노총도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잘 타협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일이 좀 어그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정부와 민노총 극적인 어떤 타협에 이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당분간은 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예. 특수고용자의 지위에 관한 논쟁이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요. 10년가량 이어져 왔던 논쟁인데 워낙 그 정부와 노동자 단체 간의 의견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번 대립을 계기로 갑자기 해법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석상에서 상당히 좀 엄중한 대처를 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죽창까지 등장한 시위가 해외에 보도된 것이 경제난의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쳤다고 네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정부가 앞으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게 되면 상당히 강경한 진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요. 예. 이번 대정부 투쟁을 계기로 그동안 좀 실추됐던 지도부의 이미지를 만회하겠다. 이런 뒷계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부 노조 간부가 성추행 등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로 인해서 상당히 그 노조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더 떨어진 상태고요. 노조 내부적으로도 결속력이 좀 좀 느슨해진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이번 그 대정부 투쟁을 계기로 해서 지도부가 좀 더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와 노동단체 간의 대립이 극한 양상으로 치닫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정부를 지금 제4의 이동통신사를 좀 설립해달라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무선 휴대 인터넷 기술인 와이브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네. 이 내용 중에는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해서 제4의
통신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을 빌어 보도된 내용인데요. 임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와이브로 기술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한 뒤 와이브로 자체의 네트워크를 개방적인 망으로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에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기술을 상용화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이동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태희 의장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투자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주고 이를 통해서 민간 사업의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통신업계는 제4의 이동통신사가 설립되면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보다 가격 경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통신요금 인하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수반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또 파이가 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4 이동통신사 설립 추진 얘기에 오늘 통신주들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 하는 예상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민병건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주식 시장이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을 뿐 다우는 결국 밀리면서 8,500선을 하회했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주택 관련 지표들이 모두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이 역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일에는 주택 관련 지표가 좋아서 뉴욕 주식 시장이 상승을 했었는데 때문에 경제 낙관론도 많이 나왔었죠. 근데 하루 만에 주택 관련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낙관론이 좀 쑥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중영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야 봄이 오는 것이라고요. 섣부른 낙관론에 대한 경계는 우리나라나 뉴욕이나 모두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